1-3.2 종합편 2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스케치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를 오픈하셔서 이와 같은 도면 형상을 완성을 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혹시 이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스케치에 대한 값이 변경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참조되어 있는 도면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시고요. 이 도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1단계로 그려진 스케치를 참조해서 형상을 간단하게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로 돌출을 하시고요. 엣지 블렌드로 이 코너에 대한 엣지 블렌드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쉘 명령어로 해서 쉘 값을 적용하시고요. 익스트루드로 다음과 같은 형상들이 완성되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형상을 1-3.2.prt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익스트루드 값으로 커넥티드 커브로 표현해 주시고요. 높이 값은 15거든요. 네, 15라는 값을 넣어주시고 엣지 블렌드로 현재 나타내 있는 12.5라는 값을 4개의 모서리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대한 형상을 쉽게 빼주시게 되는 기능은 쉘 명령어죠. 쉘 값으로 et 값으로 형상을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형상 부분이 이렇게 턱이 지게끔 표현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해주시냐면 익스트루드 값으로 자, 현재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탄젠트 커브로 4mm만큼 반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옵셋 값을 적용을 해서 1 값으로 서브트랙을 하죠. 그 다음 익스트루드 값으로요. 형상을 가지고 몇 mm만큼 진행을 해주시냐면요. 이 높이는 3mm만큼, 네, 4mm만큼 바디를 합쳐주죠. 자,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값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를 3mm만큼 진행을 해주시고 서브트랙으로 형상을 빼주죠.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쓱쓱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에 있는 엣지 블렌드를 살짝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엣지 블렌드에서 모서리는 사말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형상이 얼추 윤곽이 다 나왔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까지 형상이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을 띄워서 한번 더 볼까요? 추가 형상 만들어지는 부분, 이 부분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익스트루드나 홀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의 형상들도 익스트루드, 홀, 엣지 블렌드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형상들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로 윗면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Alt키를 누르고요. 이 홀은 Y축에 적용을 해주시고 거리는 13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파이는 15고요.
이 높이 또한 3 유나잇으로 합쳐주죠. 위쪽 평면에 쓰니까 1로 표현해야겠네요. 전체 두께가 3이니까. 네.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홀을 뚫어줘야 되는데,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형상이 좀 뒤집혀졌는데, 포인트를 찍고 나가겠습니다. 이니시 스케치. 포인트가 2개 찍혔네요.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거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좀 전에 선택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거해 주시고요. 카운트 보어 타입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값을 도면에서 잘 참고하시면 12, 두께는 1, 9입니다. 그래서 OK 버튼 해주시면 다음 형상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윗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Alt키를 누르시고 도면에서 표기되어 있는 위치에 형상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자동 치수가 나와서 좀 번거롭게 보여지긴 하지만 무시하시고 진행하셔도 되죠. 왜냐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 이상으로 치수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파이 값이 얼마죠? 이 파이는 6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위치값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선택하시고 28 원 중심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가 8 원 중심에서 여기에 대한 높이가 22 이 부분에 대한 값은 45 잘못했죠? 54 네. 원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45 50 이라는 값으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자, 높이가 여기 높이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틸 익스텐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업이 되죠. 그죠? 엣지 블렌드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엣지 블렌드는 값이 얼마냐면요. 네, 1R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양쪽을 다 하지 않고 한쪽만 하는 것은 좀 이따 다른 기능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쪽만 여러분들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형상 부위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홀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이는 2 카운트 보호 말고요. 심플 홀로 이만큼을 표현을 해줍니다. 네,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을 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쪽 형상을 미러를 해요. 네, 미러 피처를 이용해서 미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을 돌출을 시켜야 되는데 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어소시에이티브 카피에 미러 피처 툴 엣지 블렌드 익스트루드 얘를 기준해서 미러를 하겠습니다. 잘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평면을 진행을 해서
이 기준되어 있는 원점을 잘못했네. 포인트점을 기준으로 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선택하시고요. 여기 값이 3시, 전체에 대한 값은 7시, 60이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포인트들을 각각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포인트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커브 그린 거니까 쉐이디드 상태에서 보스, 자, 여기에 대한 값이 얼마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홀은 2입니다. 높이는 2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면 선택하시고 OK, 점 찍어주시고요. 홀은 여러 개가 되지만 보스는 안 되죠. 그래서 번거롭습니다. 선택하시고 하나씩 선택을 해주셔서 배치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출 형상 및 이제 변형, 익스트루드로 다음 형상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쪽 형상과 별도로 또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만 표현을 하고요. 여기 형상을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을 하는 이제 미러 바디 표현되어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오타가 있는데 쉘이 아니라 미러 바디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표현되어 있는 형상으로 높이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높이가 바닥부터 3mm, 바닥부터는 5mm니까 이와 같이 5라고 적용해 주시고요. 바디를 합쳐주겠습니다. 이쪽 바디랑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리전 바운드리 커브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면처럼 인식을 해서 스케치는 선택이 되죠. 얘는 넌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살짝 컨트롤 B 해서 숨겨 놓고요. 뒷변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프트로 자, 방향성 위쪽 방향으로 리버스 시켜 주시고요. from 엣지로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해서 10° 값 오케이. 얘를 가지고 Ctrl Shift U 뭘 하냐, 아까 오타에 있었던 부분 있죠. 쉘이 아니라 미러 바디입니다. 인서트에 바디 덩어리 자체를 인서트 지오메트리에 선택, 여기 있는 데이터물 지정을 해서 어소시에이티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을 해 주시면은 형상이 금방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어요. 미러 바디를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는 픽셋 커런트 타임스탬프를 꼭 체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은 형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바디가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유나이트해서 합쳐 주셔야겠죠? 각각에 대한 형상들을 나타내 주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형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형상이 만들어져서 도면을 보고 형상이 만드는 거에 진행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다 그려져 있던 형상 있죠? 1번에 000 스케치를 70으로 바꾸라고 아까 좀 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7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은 1-3.2 퍼펙트라고 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70으로 변경하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형상들이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으로 해서 변경하니까 네, 이 부분 문제가 됐네요.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선 형상 부위 자체가 위치에 대해서 안 맞아요. 그래서 45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47로 변경할 거고요. 5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5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52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다음 형상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47, 52 제자리를 찾아갔죠. 네, OK를 해주시면은 위치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 보면은 아직 위치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을 포인트를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재배치를 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삭제하실 때 NX에서 선택되어 있는 거 해제하시는 거 어떻게 하죠? 네, Shift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 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요. 두 개였는데 카운트 3개로 되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NX는 이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파라메트릭한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설명을 더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스케치 변경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찾아갔지만 모든 NX들은 수정을 하실 때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물들을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피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파라미터 모드로 들어가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내용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 피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파트 내비게이터에 있는 모델 히스토리를 참조하셔서 내용물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 디펜던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형상 부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모델링 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려진 형상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엣지 블렌드, 쉘 명령어 표현하시고 익스트루드로 해서 형상 만들어지는 것까지 여러분들 쭉 확인해 보셨고요. 여기에서 형상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미러 피처를 하실 때 현재 형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형상들을 피처 리스트에서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중간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물을 이용해서 미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나중에 배치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위치가 아닌 부분이라면 스케치로 포인트를 먼저 배치하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하시고 추후에 설변이 있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참조하실 수가 있겠죠. 스케치 값만 옮겨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형상을 돌출하는 부분. 네, 드라프트 할 때 방향성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미러 하실 때 여기 오타가 있지만 미러 바디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하나만 만들어 주실 때는 넌 값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미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윤회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혹시 이제 설변이 일어났을 때 문제되는 파트 리스트에 변경을 하실 때는 다음처럼 치수값들, 파트 리스트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연관되어 있는 피처를 핸들링 하셔서 값을 변경을 해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편 2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